분양권, 입주권 혹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추가로 한 채를 매수해볼까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이 사례들만 확인하셔도 한 채, 두 채까지 집할 때 세금 안 내는 방법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경우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양도세는 매도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수가 계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을 매도할 당시에 내가 주택을 세 채 보유한 상태라면 3주택자 기준으로, 2주택자라면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가령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실거주 한 채는 놔두고 두 채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세 채 중 첫 번째로 파는 집은 3주택자의 기준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연달아 두 번째로 파는 집은 2주택자의 세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자 이상은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바로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이용해서 비과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거주용 1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실거주자들은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보유한 주택 수별로 비과세 받게 되는 모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주택자는 간단합니다. 2년 보유하고 매도 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이것도 예외는 있습니다.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다행인 건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양도가액이 15억이라면 12억을 초과한 3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3억에 대한 세금은 이 표로 계산되며 보유기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름은 참고해주세요. 보시다시피 10억에 취득한 집을 2년 6개월을 보유했을 때 15억에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약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는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적용 조건을 알고 가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첫째, 두 주택 취득 날짜가 1년 이상 차이 나야 한다. 둘째,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셋째, 두 번째 주택 취득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첫 번째 집을 팔아야 한다. 한 줄로 정리하면 1년 후 취득, 2년 보유, 3년 이내 매도.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본 원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는 점만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로 1주택 플러스 1주택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1년 후 취득, 2년 보유, 3년 이내 매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장 깔끔한 경우입니다. 기존 주택을 사고 1년 후에 갈아탈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갈아탈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다음으로 1주택 플러스 1분양권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분양을 받아야 기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을 받는 기준일은 분양이 당첨되어 계약한 분양계약일 혹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수하고 나서 매매계약서상 금일이 기준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본원칙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분양권 플러스 1주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은 오로지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지어지지 않은 집을 미리 사놓는 행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원칙대로 실거주자들을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2분양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수요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주권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계조합원만 가능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승계조합원,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으면 원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전주택의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1입주권 플러스 1주택. 이 경우에는 원조합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리계획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 당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되고 그리고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 직장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회사에 헌신했었습니다. 쑥쑥 커가는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벌이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월급으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여행, 음식을 마음껏 누리게 해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선배들은 어떨까 하고 둘러봤습니다. 조금 더 낫거나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직장인의 한계를 느끼고 마구잡이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여 동안 그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마찰, 어이없는 실수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과 경험을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1주택자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이용해야 하며 1년 이후 매수, 2년 보유, 3년 이내 매도라는 기본 틀만 잘 알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 잘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주 부동산 꿀팁을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